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대 무능은 실종된 소득 주도 성장,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 무능, 대한민국을 백신 빈국으로 전락시킨 백신 무능, 외교와 안보에서 방향을 잃고 고립을 자초한 외교 무능입니다. 3대 비정상은 거짓과 위선의 비정상 내로남불, 자기 편 잘못과 비리면 무조건 감싸는 비정상 온정주의, 그리고 협치는 사라지고 증오와 배제만 남은 비정상 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온 듯합니다. 정계 입문 당시만 해도 벤처기업가로 또 의사로 교수로 활동하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정치의 바람을 몰고 와 진보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그가 이제는 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총명함도, 도전의식도, 혁신의 가치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쟁과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이 비판에 진실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발목 잡기, 트집 잡기, 그 이상의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요. 아직도 대통령병에 사로잡혀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정계 은퇴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안 대표님, 더 추해지지 맙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포탈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포탈에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안 대표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 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반민주주의자들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패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던 집권 세력은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라고 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포탈 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되는 뉴스 포탈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이런 지적에 공부를 게으리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안 대표를 깡통 정치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신이 비판하는 내용이 뭔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안철수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른 척 하려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더 이상 새정치를 주장하던 안철수는 아니라는 거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철수는 더 비판받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안철수와 오버랩되는 정치인으로 이인재가 떠오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찬양 기사를 포털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가짜뉴스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를 직접 말씀하시네요. 이 법안은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포털의 기사 선정 기준이 현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포털의 뉴스 섹션이 이미 공적인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 뉴스의 선정 기준이 오로지 알고리즘이라고 하니까 그 알고리즘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안이지 정부가 포털의 특정 위치에 친정부 기사를 직접 선정하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과외를 열심히 받다 보니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과외를 받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대선 후보자는 박근혜 이후 두 번째인데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사법고시도 구수로 통과한 사람이 그 과외 조금 받았다고 경제를 논하고 노동을 논하고 있으니 이런 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청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시간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터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자신이 대통령인 줄 아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대책 마련을 강구합니까? 과외 선생한테요? 소득 주도 성장이 국가 경제를 망쳤다는 겁니다. 윤 전 청장은 중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달 11일 노동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를 만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윤 전 청장이 노동 문제와 자영업자 전문가를 잇따라 만난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3월 사퇴한 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지지율 정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6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선 22%로 이 지사 25%와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했지만 20, 30대 지지율은 각각 6%와 10%로 이 지사 20대 18%, 30대 26%에서 밀렸는데요. 이러다 보니 또 엄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행정 실무 능력도 하나 없이 오로지 공작과 검찰 권력으로 그 직을 수행해온 특수부 출신 검찰청장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공수처에 자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